안녕하세요. 오늘은 반복문을 이제 한번 배워볼 건데요. 화해문을 이용한 간단한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를 배우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 화해문이라면 초보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어쨌든 반복문, 그러니까 반복문이 뭔지는 차차 그럼 알아가도록 하죠. 일단 그러면 코딩 위드 크롬을 다시 실행시키고 지금 이제 한번 해볼 프로그래밍은 홀수 짝수를 구분하는 프로그래밍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수가 주어졌을 때 그 수가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출력해주는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좀 아시는 분들, 그리고 특히 수학을 이제 아는 분들은 어떤 게 홀수고 어떤 게 짝수인지 쉽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면 홀수고 나머지가 0이면 짝수고 이런 개념이 있을 텐데 가정은 이제 그런 어떤 나머지라는 걸 모른다 생각하면 결국은 그 좀 다르게 생각해 보면 홀수는 어떤 수에서부터, 그러니까 그 수가 1이거나 또는 이제 그 수에서 계속 2를 빼가는 거예요. 2를 빼가다 보면 결국은 1이 되는 수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짝수는 2이거나 또는 그 수에서 2를 계속 빼가다 보면 결국 2가 되는 수가 짝수예요. 그래서 이제 그 원리를 이용해서 그 수가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한번 그거를 해볼 텐데, 먼저 그러니까 어떤 수가 있다고 먼저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수니까 넘버라고 하죠. 넘버 넘버라고 하죠. 넘버는 또 넘버가 이제 있다고 했을 때 넘버에다 값을 뭘로 넘버에다가 먼저 아까 말했듯이 만약에 어떤 수가 있다고 하면 이거 0보다 큰 수라고 하면 저번에 배웠죠? 먼저 그 수가 가장 기본적으로 1이면 뭐라고 했습니까? 1이면 홀수죠? 그래서 조건문 수가 조건문을 해야죠. if 그 수가 그 수가 1이면 뭐라고 했죠? 1이면 홀수인 거고 그 수가 2면 기본적으로 짝수예요. 그렇죠? 2는 짝수니까 홀짝 다 아시죠? 짝수입니다. 근데 이제 1 또는 2보다 큰 수는 제가 아까 어떻게 구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 수에서 2를 계속 빼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5라고 생각하면 5에서 2를 빼면 3이고 3에서 2를 빼면 1이 되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1 또는 2가 될 때까지 계속 빼가는 겁니다. 그럼 이걸 생각해보면 어떤 그 수에서 계속 뺄셈을 뭔지 모르겠지만 빼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반복을 하는데 어떤 조건이 될 때까지 그 수가, 지금 우리가 원하는 조건은 그 수가 1 또는 2가 될 때까지 빼오는 거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조건을 써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하고 싶은 건 일단 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넘버에서 빼는 거예요.
넘버에다가 빼는데 로직을 빼기를 넷을 해야죠. 빼기를 할 거예요. 어떻게 빼기를 할 거냐면 이식을 뺄 건데 넘버에다가 넘버에서 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에서 이식 빼는 거기 때문에 그 수를 이식 뺀다는 거는 그 수에서 2를 뺀 다음에 그 수를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넘버가 원래는 5였는데 그 수에서 2를 빼면 3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하면 이 동작 언제까지 우리가 반복을 해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반복을 하고 싶을 때는 보통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쓸 거는 repeat while문을 쓸 거예요. while문을 repeat 해라. repeat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건이 뭐였죠? 이 수가 1 또는 2가 될 때까지만 반복한다는 거니까 결국 뭐예요? 이 수가 2보다 클 때만 이걸 반복해야 되겠죠. 이걸 반복하다가 어느 순간 2 또는 1이 되는 순간 멈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건은 바로 그러니까 이 repeat while문의 이 문법은 여기 뒤에 쓰는 지금 조건을 쓸 거예요. 조건이 만족할 때까지 계속 도는 거예요. 근데 만족 안 하는 순간 이 루프문을 그러니까 이 while문을 벗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제가 지금 써주는 조건은 보시면 알겠지만 넘버가 뭐보다 클 때 뭐보다 크다고 그랬죠? 여기 있네요. 이거만 복사해 볼까요? 복사가 안 되네. 숫자 2가 돼. 2. 2보다 클 때 동안 반복해라. 한번 돌려보시면 과연 아이고 벌써 답이 나왔네. 홀스. 그치, 홀스죠. 5는 홀스가 되는 거죠. 이 계산을 해보면 이제 좀 큰 수. 혹시 이게 난 모르겠지만 이게 뭡니까? 보자. 10만 3이죠. 10만 3이라는 수는 홀수냐 짝수냐 계산해보면 홀수입니다. 그쵸?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만 2는 뭘까요? 짝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프로그램을 다시 단계적으로 한번 생각해보면 어떤 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으면 반복하는 거예요. 그 수를 계속 2씩 빼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는 2씩 빼는 거예요. 그쵸? 2씩 빼고 있어요, 지금. 언제까지 뺀다? 언제까지? 그 수가 2보다 클 때 동안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건이 만족할 때 동안 이 안에 들어있는 이 블락을 실행하는 게 while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while가 while 영어로는 뭐뭐 하는 동안이라는 뜻인데 결국은 이 조건이 만족하는 동안 이 안에 들어있는 명령들을 차례대로 실행해라는 이제 문법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그거 그대로 하면 숫자가 2보다 클 때 동안 뭘 하는 거예요? 그 숫자에서 2씩 계속 빼가는 거죠. 2씩 빼서 다시 숫자에 넣어버리니까 처음에 예를 들면 이게 9라고 해보면 처음에 넘버가 9니까 2보다 크죠? 들어왔어요. 그러고 9에서 2를 빼면 7을 다시 넘버에 넣으니까 넘버는 이번엔 7이에요. 그럼 7에서 또 2보다 크니까 또 한 번 들어오겠죠? 이번에는 7에서 2를 빼면 5를 가서 들어오니까 이번에도 똑같아요. 이번에도 2보다 크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들어오면 넘버는 3도 2보다 크네요. 그래서 다시 들어오면 이번에는 뭐가 돼요? 3에서 1을 빼니까 1이 돼버렸죠? 1이 되는 순간 조건을 보면 만족을 안 하잖아요. 왜냐면
1은 2보다 크지 않으니까. 그럼 이제 이 부분을 벗어나는 거예요. 이제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이게 다음 명령을 실행하는 겁니다. 그럼 다음 명령이 뭐였어요? 숫자가 1이냐? 9에서는 1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홀수가 되는 거고, 숫자가 2였으면 짝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홀수냐? 짝수냐? 10이면 짝수가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예. 뭐 아주 간단합니다. 그쵸? 근데 실제로 이제 지금 이제 나머지 연산이라는 걸 모른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푸는 거고요. 실제로는 뭐 잠깐 뭐 그냥 이렇게 제가 이렇게 풀었지만 이거보다 쉽게는 어떻게 푸냐면 이제 나중에 나머지 연산을 몇 학년 때 배우나? 그건 잘 모르겠지만 나머지 연산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연산자 중에 모듈 연산자가 모듈 연산자가 보통 있거든요. 모듈러를 쓰면 되는데 모듈러를 못 찾겠네요 지금. 모듈러가 어딨지? 여기 있다. 이게 모듈러 연산자예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숫자에서 2를 나눈 나머지라고 만약에 계산한다면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서 2를 나눈 나머지, 이 나머지가 되는데 한번 출력해 볼게요. 이게 안 들어가네. 안 들어가지네요. 리메인더로 하나 해보면 나머지라는 게 영어로는 리메인더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름 잘못 적었네요. 그렇죠? 리메인더라는 거를 넣으면 리메인더도 넣고 리메인더를 찍어보면 이렇게 해보면 우리가 밑에서 짝수 홀수 구하는 프로그램이 있지만 찍어보면 0, 10을 넣으면 0이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리메인더는 2를 나눈 나머지라는 연산자고요. 2를 나눈 나머지가 되기 때문에 홀수를 넣으면 나머지가 1이 나오는 거고 짝수를 넣으면 나머지가 2가 나오게 됩니다. 짝수. 그래서 실제로는 이 밑에 이제 이런 화일문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필요는 없는데 저는 이제 오늘 화일문을 설명해야 되니까 제가 뭐 예제로 이렇게 한 거고요. 그러니까 화일문이 어떤 거라는 거를 간단히 설명드리려고 한 건데 이런 식으로 실제로는 수학적인 어떤 연산자를 이용하면 뭐 짝수 홀수는 금방 구할 수 있습니다. 뭐 그래서 뭐 이게 이 프로그램 왜 짰냐 이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화일문을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반복문을 모른다 생각하면 저는 어릴 때 처음에 짝수 홀수를 이렇게 구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는데 그때 선생님이 저한테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를 해봐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식으로 해보면 나중에 개념 잡기도 좀 쉽고 아무튼 이렇게 하고요. 자, 그럼 대충 이해가 되시나요? 대충 이게 어떻게 되는지? 그럼 이제 실제로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반복문은 어떤 명령을 몇 번 실행하라 이런 걸 하는데 많이 사용됩니다. 실제로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문자열을 뭐 내가 원하는 만큼 출력한다든지 이런 거. 그래서 지금 해볼 게 이제 그건데 화일문이지만 이번에 해볼 거는 내가 원하는 수만큼
그 별표를 출력하는 문제를 한번 짜볼까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만약에 넘버만큼 별표를 출력하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뭔가 있어요, 그쵸? 그리고 뭘 하고 싶다고 했죠? 출력하고 싶댔어요. 뭐를? 별표를 출력하고 싶어요. 뭐 어떤 수만큼 넘버만큼 출력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쵸? 넘버만큼.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 넘버만큼 이 구문이 돌게 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보면 카운트를 하나 두면 카운트를 하니까 어떤 다른 변수를 넣어가지고 그 변수를 일씩 증가시키는 거예요. 일씩 증가시키면서 이 내가 원하는 숫자가 될 때까지 일씩 증가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 화해문이 이 반복문이 몇 번 돌겠어요? 결국 내가 원하는 숫자만큼 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베리어블 하나 더 넣어볼까요? 카운트라는 베리어블을 넣어서 카운트만큼 처음에 먼저 카운트에다가 카운트에 뭐라고 카운트에는 카운트 1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카운트는 1부터 시작하고 카운트가 그 수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그 수보다 작거나 같을 때 동안, 그쵸? 그 수보다 작거나 같을 때 동안 실행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만 실행하면 어떻게 됐어요? 이거 해볼까요, 한번? 이렇게 되면 지금 아무것도 안 나오죠? 이게 잘못 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래 되면 넘버가 14이고 카운트는 영원히 1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계속 실행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실제로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카운트를 하나씩 증가시켜야 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해보면 게이트하고 카운트에다가는 메스를 넣어야 되죠. 그렇죠? 이렇게 일씩 어디에 카운트를 일씩 정해주게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 이게 가끔 프로그램이 이런 식으로 짜면 죽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걸 저장시키고 제가 다시 올리면 이게 살아났는데, 이게 저희가 이제 보통 무한 루프라고 해서 무한히 어떤 프로그램이 돌게 되면 이게 왠지 모르게 복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경우에는 테스트 이거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약에 조건을 잘못해서 무한히 반복되게 뭔가를 했을 경우에 이걸 저장하고 다시 이거를 여기 보시면 오픈할 수 있거든요. 오픈하면 이거 다시 살아나요. 그래서 이제 원하는 만큼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세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14번 찍히거든요. 그러면 숫자를 바꿔볼까요? 여기 10을 하면 10번 찍히고 1을 하면 한 번 찍히게 됩니다. 좀 약간 대충 감은 오시죠? 이게 그러니까 앞에 한 거는 홀수 짝수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수에서 계속 20 빼온 거고, 이 두 번째 한 거는 내가 원하는 수만큼 출력하기 위해서 카운트라는 걸 둬가지고 그 카운트를 원하는 수만큼 증가시킨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 이제 프로그램을 잠깐 해석해 드리면, 넘버라는 거에다 어떤 특정한 수를 집어넣고, 뭐라고 집어넣고, 이제 넘버 카운트라는 걸 떠서 카운트를 1부터 그 수까지 하나씩 증가시키는 거예요.
하나 증가시켜서 언제까지 카운트가 그 숫자가 되는 때까지 증가시키면서 동시에 이제 별표를 찍어주는 거죠. 결국은 카운트가 그 숫자가 될 때만큼 찍으니까 내가 원하는 수만큼 이 별표를 찍게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예. 오늘 이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 화일문이라는 게 결국은 if문을 이용해 저번에 어떤 조건문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수만큼 결국은 어떤 이 명령을 원하는 만큼 반복하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그 개념 자체가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 화일문을 이용하면 이제 전에 못했던 굉장히 많은 거를 지금도 그렇지만 뭐 예를 들면 예전에는 내가 별표를 5번 찍고 싶으면 별표를 이 명령을 5개를 넣어야 되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 없이 이 간단하게 이런 카운터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원하는 만큼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 굳이 간단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분명히 여기까지고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숙제는 뭐냐면 한번 해보시라는 거고요. 뭐 집에 가서 하는 건 아니고 지금 제가 이제 지금 이 프로그램은 원하는 수만큼 지금 별표를 찍는 프로그램인데 원하는 수만큼 1부터 원하는 수까지 합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짜보세요. 여기서 약간만 고치면 그게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만 고치면 되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준비되셨다고 생각하시고 준비되셨으면 자 모두 이 동영상 플레이를 멈추시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멈추세요. 예, 그러면 다 해보셨죠? 어떻게 좀 어려우신가요? 그럼 제가 내드린 문제는 1부터 내가 원하는 수까지 합을 이제 구하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만약에 3이면 1, 2, 3을 다 6이 나오는 식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지금 카운트도 있고 넘버도 있기 때문에 결국 내가 원하는 수만큼 돌아가는 건 됐어요. 그럼 내가 원하고 싶은 거는 결국은 뭘 구하는 거냐면 이 카운트의 합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카운트가 1이 됐다가 2가 됐다가 3이 됐다가 4가 됐다가 원하는 순간 결국은 이 넘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배려를 하나 정의를 해서 sum이라는 걸 정의를 해서 sum이 이제 보통 합을 나타낼 때 summation이라고 하는데 그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sum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게 되고요. sum에다가 기본적으로 처음에 점을 넣고 카운트 하나 증가시키면서 뭘 해주면 될까요? sum에는 뭘 집어넣어주면 될까요? sum에는 카운트를 넣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생각해보시면 처음에 카운트가 1이 더해지고 sum에 그쵸? 0부터 시작하니까 sum에 1이 더해지고 두 번째 들어왔을 때는 2가 더해지고 세 번째 되면 3이 더해지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내가 원하는 넘버에 도달할 때까지 더해지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뭘 출력해야 되죠? sum을 출력해주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예, 1부터 5까지 합은 15. 예, 뭐 맞습니다. 15. 15 맞죠? 1부터 3까지 합은 6이고 1부터 10까지 합은 55일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좀 안 좋아서. 예, 물론 이제 혹시 이제 중학생이나 고등학교생분들이 여기 보시면 뭐 1부 때 어떤 수까지 합을 구하는 공식이 있죠.
이제 그 공식대로 풀어도 되는데 이제 뭐 이런 화해문을 이용해서 그런 어떤 내가 원하는 수만큼의 합 이런 걸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예, 그리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좀 이제 수학적으로 이런 걸 아시는 분들은 기본적인 수학 공식 같은 거를 여기다 또 집어넣어서 봐서 화해문 테스트하면 아마 재밌을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제곱의 합, 근데 제곱을 아직 모르서 찾아보면 제곱이 있는데 제곱의 합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또는 뭐 곱 1부터 응? 예를 들면 뭐 이 곱으로도 할 수 있거든요. 곱으로 바꾸고 첫 숫자 시작을 1로 바꾸면 1부터 n까지의 합 곱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을 하면 너무 클 테니까 5로 정도로 하면 이게 120인가요? 네, 120. 예, 이런 식으로 팩토리 계산이죠. 뭐 아직 모르셔도 됩니다. 요거는 그냥 아무튼 예, 수고하셨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